바이브 코딩 시대가 되면서 웹사이트 하나 정도는 다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을 거거든요. 만들어 주는 거 보면 기가 막힌데 띄워보면 이 답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여주기도 민망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자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누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합니까? 회색이 글자체도 좀 이상하고 뭐 약간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기능은 멀쩡해요. 버튼도 되고 뭐 수강 신청하는 이 버튼도 작동도 되고 넘어가는데 이걸 어디에 깠다가는 아무도 안 보고 그럴 것 같다. 차라리 그냥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 촌스러운 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CSS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HTML이랑 CSS 붙어 있는 거거든요. 촌스럽게 돼 있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토큰도 날아가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힘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코드는 AI가 다 짠다니까요. 근데 내가 뭐라고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그림을 더 넣어달라고 해야 될지 뭐 글자체를 바꿔달라고 해야 될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장님입니다. AI한테 잘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시키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알아서 잘해봐. 알자 할딱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는 사람이 괜찮아요. 차라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건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런 사람이 낫습니까? 솔직히 좀 잔소리 많은 사람들 듣기는 짜증나는데 솔직히 그 사람 시킨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알아서 해봐. 알잘딱 해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잘딱해서 갖다 놨는데 결과물이 이상하면 뭐라고 해요? 이게 아니지. 뭐 이러잖아요 이제. 쥐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줘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만둬야 되냐, 저 사장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쁘게 만들어줘, 이거 별로야, 좀 더 세련되게 뭐 이런 어떤 단어보다 디자인 언어인 CSS를 바이브 코딩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사이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의 눈물이 섞여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지금 돌아가고도 있는데 이거 제가 처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이트 이쁘게 좀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만든 지가 이게 한 2년 정도 됐나요? 진짜 커서 처음 나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어준 게 저는 참 신기하긴 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난리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 요 빨간색 점 보이죠? 빨간색 점 옆에 있는 렉처 허브랑 위에 있는 메뉴랑 너무 칸이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는데 한 번에 알아듣지 않아요. 뭐 다른 게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지시를 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카드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카드 박스는 둥근 모서리로 해주고 옅은 그림자를 넣어주고 명암처럼, 그리고 버튼은 중앙색, 그리고 글자 크기는 뭐 한 단계 올려주고 두 단계 올려주고 현재 기준으로 0.8배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먹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몇 번 시행착오를 겪고요. 토큰도 날려보고요. 그래서 4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충전되면 다시 하고 하다가 계속 떠오르는 게 AI한테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이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몇 배 키워달라, 기준에서 무슨 색깔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있을걸요? 지금 이거 웹페이지에 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걸 모바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웹페이지 와이드 사이즈랑 모바일 이 세로 사이즈랑 달라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는 카드가 한 줄로 이렇게 딱 나와야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와이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지금 3 이런 식으로 3개의 그리드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휴대폰에서 이걸로 하면 휴대폰이 세로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휴대폰 사이즈로 줄여줘 라고 하면 휴대폰 사이즈로 줄여주면 갑자기 웹사이트가 또 이렇게 줄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예쁘게 이거 아무거나 해줘, 이거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걸 단어를 콕 집어주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결과물이 내가 그나마 원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특히 에이전트 코딩 하실 때 뭐 클로드라든지 이제 코덱스 쓰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네가 디자인 시안 10개 정도 뽑아줘. 그리고 HTML로 일단 한번 띄워줘.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얘가 샘플로 10개를 쫙 한번 뽑아줘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애플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본적인 뭐 프리미엄 골드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예시를 한 10개 정도 들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핵심은 우리가 AI한테 디자인을 잘 알아듣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가 있냐? AI가 만들어주고 난 뒤에 뭔가 답이 날아왔어요. 예를 들면 AI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렉스박스로 가운데 정렬했고 패딩을 줘서 반응형으로 처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온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고마워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플렉스박스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박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패딩을 줘서 겨울이 아닌데 왜 패딩을 입고 다니지? 뭐 드립이긴 하지만 근데 맞잖아요. 이게 패딩을 줘라고 하는 게 이 패딩이 나는 입고 다니는 패딩인데 왜 갑자기 패딩이지? 근데 화면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가 패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알면 받아칠 때도 이런 식으로 받아칠 수 있겠죠. 정렬은 괜찮은데 카드 사이의 간격이 좀 좁거든. 넓혀주고 글씨 한 단계도 키워주고 예를 들면 모바일도 한 줄로 쌓아줘. 이런 식으로 받은 답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쳐주면 얘가 알아서 잘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 할 때 4.8 맥스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4.7이나 4.6이나 심지어 내가 토큰이 없으니까 4.5 하이쿠 버전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토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명령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장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다림질을 깔끔하게 저처럼 딱 셔츠 딱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앉기 전에 이 사람 뭐야? 슬리퍼 신고 온 사람 바로 탈락이잖아요. 알맹이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슬리퍼 신고 온 사람은 좋은 대학에 학점도 정말 잘 관리하고 실제로 깔끔하게 셔츠 다림질 입고 온 사람은 그래요. 근데 다 필요 없다니까요. 면접관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겉에 보이는 옷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HTML 뼈대 이야기하고 꼬리 부분과 머리 부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 구조를 잘 짜더라도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거 약간 AI가 만든 것 같은데?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연습용으로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아무리 안에 알맹이가 좋고 구성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0.5초 만에 나가락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CSS가 어떤 건지를 제가 시연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해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놓을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교육연구소 AI 아카데미 교실이고 비개발자 사고법 수강 시작을 누르시면 지난번에 HTML 뼈대다 했던 요 수업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해보시게 될 CSS는 옷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2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강 올라오면 제가 이 한 시연 도구를 올려드리고 할 거고 뭐 회원가입 할 필요도 없고요.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이런 어떤 현장 라이브 데모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것들도 제가 올릴 계획입니다. 자, 옆으로 샜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HTML만 나오면 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옷을 하나도 안 입혀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HTML의 뼈대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붙여볼게요. CSS 용어 다 필요 없습니다. 크게 CSS 크게 구성하는 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색부터 입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색이 꺼져 있는데 색만 제가 코드 아닙니다. 그냥 바이브 코드로 그냥 뭐 넣는다고 하고 색이라고 하는 CSS 코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색이 들어와요. 나름 뭐 색깔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두 번째. 이제 요 색깔만 바뀌더라도 분위기 확 바뀌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디지털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닙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자분들은 지금 이 설명하는 자체가 너무 쓸데없고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비개발자나 일반인들이 앞으로 바이브 코딩이나 에이전트 코딩을 배운다고 하면 코드를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배우려고 하면 어쨌든 뭐 HTML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게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계속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비개발자분들이 코드 짤리는 앞으로 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비유로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색을 입히는 건 페인트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꼴이랑 크기랑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글꼴을 한번 눌러볼까요? 글꼴을 누르면 이렇게 달라지죠. 네.
이게 예전 같았으면 김지백의 AI 클래스를 누르면 글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코드를 배웠겠지만 이제는 예를 들면 김지백의 AI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에 글꼴과 크기를 뭐 몇 배로 키워줘. 혹은 나눈 고딕체로 만들어줘. 요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복습 한번 갈까요? 제가 지금 여기 HTML 이야기했던 거 복습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김지백의 AI 클래스라고 하는 걸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F 뭐예요? F 12 누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뭐예요? A, B, C, D 뭐예요? C 누르시면 박스가 뜬다고 했죠? 박스 뜨잖아요. 그죠? 요 박스에 있는 코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나요?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요소 붙여넣기 하시고 요소 복사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작업창에 넣으시고 여기에 글꼴과 크기를 키워줘.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박스를 넣어보는 겁니다. 색깔이랑 글자 크기만 좀 이렇게 줘도 정말 좋지만 테두리를 한번 둥글게 그림자까지 한번 줘보겠습니다. 3번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강 신청이라고 하면 이 버튼이 둥그렇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코드 배워야겠지만 이젠 앞으로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곳에 박스를 넣어주고 둥근 모서리형으로 만들어줘. 그림자까지 넣어줘.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휑하던 게 지금 채워지긴 했는데 여백이라고 하는 걸 좀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보기 좋아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여백이 이만큼 있으면 좀 가독성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지백의 AI 클래스 위에 부분을 좀 띄워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흰색이 띄워지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다행인데 뭐가 벌어지냐? 여기 보이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니야 그 부분이 아니야 다시 돌려줘.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좋은데 요 흰색 부분은 어떻게 여백을 늘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10분, 20분 시간이 그냥 지난다니까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비개발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릴 바엔 그 남들한테 맡기지 아직까지 AI가 아직 멀었나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요렇게 여백, 박스, 글꼴 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벗기기, 한 번에 다 입히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글자랑 버튼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알맹이는 그대로예요. HTML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뭘 바꾼 걸까요? 여기에서 CSS 옷만 계속 갈아입히고 뭐 액세서리 넣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CSS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CSS 그 이제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진짜 따라하신 분 대박인데, 그죠? 자, 어디를 어떻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HTML 같은 경우는 뼈대를 잡는 거니까 뭐 헤드에 넣어줘, 푸터에 넣어줘, 뭐 바디에 넣어줘, 히어로 섹션에 넣어줘. 이거 나중에 배우면 되거든요. 얘가 설명도 잘해주는데 CSS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지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를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를 여기 있네 왼쪽에 있는 어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목, 소개글, 버튼, 배경 요렇게 정도가 있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지만 웹페이지 어떤 전체적인 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목, 소개글, 버튼, 배경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가 있죠. 어떻게는 뭡니까? 파란색을 누르면 제목이 파래집니다. 잘 보세요. 제가 제목을 눌렀고요. 여기 파란색을 넣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뭐 CSS 무슨 코드 뭐 해가지고 뭐 했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고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목에 있는 이 내용을 빨갛게 바꿔줘.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실제로 코드가 이런 거예요. CSS 코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초록이고요. 파랑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정확한 컬러 그 번호가 있거든요. 이제 RGB 컬러 번호를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글 같은 경우도 빨갛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게 있죠. 그리고 크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작게 하는 것도 있고 굵게 기울이는 거. 요게 다 코드가 요런 거였어요. 요런 거. 그럼 예전 같았으면 굵게가 900이었는데 코드보다 900이잖아요. 근데 좀 덜 굵어요. 그러면 1000으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소개글에 굵게를 지금 현재 굵게 기준으로 0.2배 키워줘. 0.2배 줄여줘.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CSS를 고르는 거의 전체적인 기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뼈대만 있으면 모든 게 위에서 보통 아래로 쌓이거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머리, 바디, 꼬리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웹페이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쌓는 게 기본일 수도 있지만 가로로 펼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나왔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가로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플렉스박스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플렉스박스가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옮겨줘 라고 하면 얘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고요. 요 박스를 가로로 옮겨야 되는지 세로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을 모른다고 하면 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운데 모으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통 가로로 하는 거는 메뉴바를 선택할 때 이런 걸 하고요. 가운데 모으기는요. 로그인 박스. 그 양끝 벌리기는 뭐예요? 헤더와 이제 저 헤더 위에 있죠. 로고와 메뉴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격자 같은 건 뭐예요? 사진 갤러리라든지 상품 탭이, 상품 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격자 모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품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품은 이런 격자처럼 되어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격자 그리드 모양으로 해줘. 좀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하면 돼요? 2 곱하기 3 형식으로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그리드라고 하는 단어 모르고요. 뭐 3 곱하기 2 이런 단어 모르면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쇼핑몰처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또 산으로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실제로 그냥 이쁘게 해줘. 뭐 넓게 배치해줘. 요런 것보다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응형 뷰포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컴퓨터로만 여러분들 웹페이지 만들 거면 좀 덜 합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거나 웹페이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 반응형 뷰포트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웹페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웹페이지에서 전체 화면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떠요. 근데 화면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지금 화면을 줄였잖아요. 줄여도 얘는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을 줄이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칸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뷰포트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폰으로도 컴퓨터로도 같은 사이트 보고 있잖아요. 화면이 컴퓨터는 와이드고요. 가로고요. 휴대폰은 이렇게 세로인데 왜 이게 둘 다 멀쩡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데스크탑이 있고요. 카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가로로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폰 버전으로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강사님 매번 모바일 웹페이지 만들 때마다 폰 사이즈로 맞춰줘 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CSS가요. CSS 코드가 화면의 크기를 알아서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전체 화면인지 모바일 사이즈인지 얘가 이걸 스스로 감지를 해가지고 PC 따로 폰용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어떤 디스플레이의 어떤 사이즈가 되었을 때 반응을 해서 어떤 사이즈를 보여주는 걸 반응형 뷰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웹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모바일도 같이 동기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모바일을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도 반응형 뷰포트를 사용해가 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줘. 요렇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바일 사이즈가 웹페이지랑 달라 맞춰줘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반응형 뷰포트라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지시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쁘게 지시하는 거, 요거를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한테 왼쪽에는요 사이트 이쁘게 좀 해줘 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이쁘게 해줘요. 이쁘긴 한데 누가 보냐고요.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온 거라니까요. 이게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돈을 주고 결제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근데 AI한테 오른쪽에 있는 좋은 지시를 보시면 카드는 둥근 모서리에 옅은 그림자를 넣어가지고 명암처럼 보이게 해주고 버튼은 중앙색, 글씨는 한 단계 키워주고 휴대폰에서 카드가 한 줄로 위에서 아래로 쌓이게 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걸 AI한테 시켜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요것만 그대로 갖다 쓰시지 마십시오. 응용을 하셔야 돼요.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나? 이렇게 응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둥근 모서리 말고 또 무슨 모서리가 있나요? 네모제비 모서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바꿔보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이 어려운 말을 던질 때 대받아치는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플렉스박스로 가운데로 정리하고
패딩 좀 넣어서 반응형으로 처리했어요. 패딩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렬은 좋고 카드 사이 간격 넓혀줘. 글씨는 한 단계 키우고 모바일에선 한 줄로 쌓아줘. 그렇게 이제 대답하시면 되고, 강사님, 아니 나 플렉스박스가 뭔지 모르고 패딩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AI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플렉스박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패딩은 내가 입는 오리털 패딩밖에 하지마 이 개새. 설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플렉스박스와 패딩이 무슨 말인지 나한테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줘.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난 뒤에 너에게 지시해줄게. 프롬프트 한마디 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단어를 쉽게 비유로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드 안 짰거든요. 안 짜고도 진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지 요걸 딱 짚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AI한테 끌려다니거나 이거 별거 아닌데 실력이 안 좋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좋겠냐. 이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 디자인이나 코드 짜고 기본적인 웹페이지 만드는 건 정말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요 페이지에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고객들을 상담하고 직감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 방식을 AI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AI는 아직까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에요. 아무리 얘가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사업에서 만나는 고객이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어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 그런 어떤 직관, 그리고 딱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은 AI가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더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이게 AI가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뭔가 짜주고 페이지 디자인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CSS 코드를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이게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코드를 배워야 되는 거 절대 그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알파고 이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알파고 그거 이겨볼 거라고 신의 한 수 지금 찾으려고 난리치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코드를 내가 더 배워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코드를 더 적어야 돼. 진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쁘게 해줘. 세련되게 해줘. 이거 이제 앞으로 삐입니다. 아시겠죠? 금지어고 대신 뭐 카드형으로 디자인 만들어주고 둥근 모서리에 버튼은 눈에 띄는 뭐 금색으로 해주고 또 폰에서는 한 줄로 쌓이는 반응형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AI를 주도하고 사장님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브 코딩을 할 때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은 우리 웹페이지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바스크립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면까지 다 입혔는데 화면이 꼼짝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버튼 눌렀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은 제가 영상 준비한 거 5분짜리 영상 딱 이렇게 머리에 박히도록 정리해놨거든요. 여기까지 봐주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개발자 사고법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강사 김지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웹페이지의 뼈대인 HTML을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뼈대만 있는 그 페이지는 검은 글씨의 흰 배경으로 정말 밋밋했죠. 오늘은 드디어 그 밋밋한 페이지에 예쁜 옷을 입혀볼 거예요. 자, 새 집을 다 지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둥도 벽도 다 섰어요. 그런데 아직 시멘트 벽 그대로라 좀 휑하죠. 여기에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예쁜 가구를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완전히 다른 집처럼 보이겠네요. 맞아요. 똑같은 집도 인테리어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웹페이지도 정확히 똑같아요. 그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CSS입니다. CSS는 한마디로 웹페이지를 예쁘게 꾸미는 담당이에요. 옷이자 화장이자 인테리어죠. HTML이 뼈대라면 CSS는 그 뼈대 위에 입히는 옷인 셈이에요. 그리고 CSS는 딱 2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첫째, 어디를 꾸밀지, 그러니까 대상을 고르는 거예요. 둘째, 그걸 어떻게 꾸밀지, 색이나 크기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제목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만 정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만나볼 건 색깔이에요. 글자 색도 배경색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검은 글씨를 시원한 파랑으로 밋밋한 흰 배경을 따뜻한 색으로 바꿔보는 거죠.
신기하게도 색 하나만 바꿔도 페이지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오,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해요. 디지털 페인트 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글꼴과 크기예요. 밋밋한 기본 글씨를 훨씬 보기 좋은 예쁜 글꼴로 바꿀 수 있어요. 더 크게, 더 작게, 더 굵게, 살짝 기울임까지 자유자재죠. 똑같은 글도 글꼴 하나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다음은 박스를 꾸미는 거예요. 사실 웹페이지의 모든 요소는 알고 보면 네모난 상자예요. 이 상자에 테두리를 두를 수도 있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림자를 살짝 넣으면 상자가 화면 위로 살짝 떠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꼭 예쁜 카드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요즘 사이트에서 흔히 보는 그 카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백도 아주 중요해요. 상자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을 조절하죠. 여백이 넉넉하면 페이지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차례예요. 바로 배치입니다. 뼈대만 있을 때는 요소들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주르륵 쌓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로로도 놓고 싶고 가운데에도 딱 맞추고 싶잖아요. 그걸 마법처럼 해주는 게 바로 플렉스박스예요. 상자들을 가로로 쭉 정렬하거나 세로로 정렬할 수 있어요. 가운데로 모으기, 양끝으로 쫙 벌리기도 한 줄이면 끝이죠. 그럼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배치되는 거네요. 맞아요. 위쪽 메뉴바도 카드 여러 개를 나란히 놓는 것도 다 이 플렉스박스로 해요. 그리고 바둑판처럼 격자로 배치하는 그리드라는 것도 있어요. 사진 갤러리처럼 칸을 반듯하게 나눠 배치할 때 아주 유용하죠.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웹페이지를 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시죠? 그런데 화면 크기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둘 다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반응형이에요. 화면이 넓으면 가로로 3칸, 화면이 좁은 폰에서는 세로로 1칸. CSS가 화면 크기를 알아서 감지해서 배치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와, 그럼 폰용이랑 PC용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하나로 둘 다 대응하는 것. 그게 바로 반응형의 힘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CSS는 웹페이지의 오시자 인테리어예요. 어디를 꾸밀지, 어떻게 꾸밀지 정하고 색과 글꼴과 박스로 예쁘게 다듬은 다음 플렉스박스와 그리드로 배치하고 반응형으로 폰과 컴퓨터 둘 다 대응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페이지가 제법 그럴듯해졌어요. 색도 있고 글꼴도 예쁘고 배치도 깔끔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어요. 다 예쁜데 뭔가 멈춰있는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예쁘긴 한데 움직이질 않아요.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 멈춰있는 페이지에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는 일. 그게 바로 다음 편의 주인공 자바스크립트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